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채용 일정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취업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 불황의 기업 구조조정 한파까지 좁아진 취업문을 뚫기 위한 취업준비생들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직무 정보입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실무 경험을 연관지어 설명해야 역량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올 상반기 채용 예정인 기업 2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용 담당자들은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한 항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 정보는 개별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 얻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분위기와 전형별 팁도 파악해 볼 수 있고 채용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메신저나 댓글을 통해 궁금한 점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께서 이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큼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많이 보고요. 정답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기보다는 많은 경험들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은 입사 지원서 이력칸을 채우기 위한 경험보다는 소소하더라도 관련 경험을 스토리화해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로 서울의 관광 산업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중국 대신 동남아로 눈을 돌리고 여행 가이드들에게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은 1,360만 명, 이 중 중국인은 640만 명으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이후 서울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국 외에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관광객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 규모에 비해 부족한 가이드를 집중 양성하고 주요 관광지 안내 표지판에 동남아권 언어를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남아권 관광객 수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각 국가 언어권의 가이드들은 많아야 100명 남짓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가이드를 늘려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가이드 양성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없는 데다 해당 국가들의 관광객 수를 다 합쳐도 중국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어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장 피해를 본 영세 관광업체에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으로 1,300억 원 상당의 특별 보증을 지원하고 중국어 관광 통역 안내사에게는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시 내 16개 유료 관광시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 등 관광 상품을 30% 인하하고 지방과의 협력을 통해 버스 자유 여행 상품을 다음 달 선보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중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우리 경제가 22조 이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은행 한국기술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 유지 시 주요 산업 대중 수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6억 달러 감소하고 면세점 관광 수입이 74억 달러 줄어 100억 달러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제재 조치와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하게 되면 손실 규모가 200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이 세계에서 6번째로 생활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서울의 물가는 뉴욕과 파리보다 비싼 수준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식료품 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세계 생활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을 기준으로 세계 133개 도시의 생활비를 비교한 겁니다. 그 결과 서울은 세계에서 6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물가가 비싼 도시로 유명한 파리는 7위, 뉴욕은 9위로 서울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1999년도만 해도 50위였던 서울 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해
2014년 처음으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고 2년 만에 3계단 상승했습니다. 17년 만에 무려 44계단이나 뛰어오른 겁니다. 특히 식료품 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은 빵값이 14.82달러, 와인 가격이 26.54달러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집계에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4년 연속으로 생활 물가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꼽혔습니다. 1년 전 10위권 밖이었던 일본 도쿄와 오사카는 엔화 가치 상승 등으로 올해 순위에선 4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물가가 싼 도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였고 그 뒤로 나이지리아 라고스, 인도 방갈로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20, 30대 가구주의 소비 지출에서 식비와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별 식료품 지출은 32만 3천 원, 월세와 수도요금 등의 지출은 29만 1천 원으로 식비와 주거비에만 60만 원을 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총 소비 지출이 257만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23.8%가 필수 지출인 식비와 주거비로 묶여있는 셈입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던 해인 2008년 22.6%보다 1.2%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다음 달이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의 전망대가 문을 엽니다. 원래 예정은 22일이었는데요. 임직원 초청 행사에서 승강기 정지 사고가 생겨서 연기됐습니다. 롯데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장보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의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4조 원가량을 들여지은 123층짜리입니다. 저층부에는 금융사와 의료시설 등 편의시설이, 중층부에는 호텔과 고급 레지던스가 들어서고 최상층부는 전망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타워의 꼭대기, 전망대 스카이데크입니다. 117층부터 123층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강은 물론 서울시 전역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롯데는 국내외 관광객 약 5천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장 전 불거진 안전 논란은 부담입니다. 지난 19일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에서 전망대행 승강기가 25분간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롯데 측은 재점검을 하고 승강기 관리팀을 늘려 다음 달 3일 일반인 대상 개장 때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합니다. 저희들 엘리베이터라는 자체가 상당히 정밀한 전기적인 장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정밀 점검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수건이던 국내 최고 랜드마크 빌딩 건설이라는 목표는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성공은 안전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4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에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 발표에 따르면 빌 게이츠의 재산은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6조 1,50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1년 전보다 110억 늘어난 것으로 빌 게이츠는 4년 연속을 포함해 최근 23년 동안 18번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1년 사이 148억 달러가 증가한 756억 달러로 2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저스가 728억 달러로 3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151억 달러로 지난해 112위에서 68위로 뛰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해 만에 사정이 또 악화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결혼 건수를 뜻하는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건데요. 당연히 결혼 건수도 역대 최소였습니다. 보도에 정주희 기자입니다. 작년 전체 혼인 건수는 28만 1000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 1000명당 5.5건까지 떨어진 혼인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주로 결혼을 하는 연령대인 30대 초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결혼을 미루니 초혼 연령은 또 높아졌습니다. 1990년대 중반 남성은 28세, 여성은 25세였던 초혼 연령은 지난해 각각 32세, 30세가 됐습니다. 재작년 이미 여성 초혼 연령은 사실상 30세에 도달했는데 1년 사이 또 늦어진 겁니다. 인구 절벽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자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공약 경쟁에 나섰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임신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부 정부가 책임지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반면 한동안 크게 늘었던 이혼은 줄고 있습니다. 작년 10만 7천여 건으로 1.7% 줄고 이혼율이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다만 40대 후반 남성이 1000명당 8.9건, 40대 초반 여성이 9.2건으로 남녀 모두 40대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 11호,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이 전 세계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성불평등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비해서 13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위권에 오른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11위, 일본이 21위, 중국이 37위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었습니다. 성평등 지수가 개선된 데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임신이나 분만으로 사망하는 비율과 청소년 출산율이 크게 줄어든 점을 주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21일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암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암은 예방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은 커졌지만 당장 실천에는 잘 옮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암은 발생 통계를 집계한 이후 줄곧 국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을 두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10년 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암센터가 지난해 7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비율은 2007년 53%에서 2016년 67%로 늘었습니다. 암 예방 수칙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46%에서 69%까지 증가했습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은 커졌지만 실행에는 잘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 실천율은 55%에서 54%로 하락해 실천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음주와 관련된 수칙을 지키는 비율도 69%에서 5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식생활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 짜지 않게 먹기를 실천하는 비율은 늘었지만 채소나 과일의 충분한 섭취, 탄 음식 먹지 않기에서는 줄었습니다. 특히 색깔 있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급적 끼니 때마다 색깔 있는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육류를 구울 때 타거나 그을리는 과정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고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정규직 사원도 투잡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규칙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취업을 한 근로자들도 부업이나 겸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베는 지난해 10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 회의에서 이 부업과 겸업은 오픈 이노베이션과 이 기업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부업이나 겸업으로 시작한 일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태까지 일본의 근로자는 기업의 허락 없이 겸업이나 부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졌다는 거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취업 규칙으로 겸업이나 부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술 활동이나 외부 활동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불경기에 소득이 늘지 않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회사 몰래 부업을 하는 투잡 쪽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잡 쪽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투잡 쪽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잡은 원칙적으로 금지 행위라는 거네요. 그런데요, 이 투잡이 법률적으로 위법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등 사규에서 투잡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투잡을 할 경우 근무에 태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재산과 정보 등을 투잡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취업 규칙상 충실 의무 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업재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사전에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투잡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투잡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금지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투잡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첨단 산업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 산업 분야의 인력 이동을 쉽게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이 부업과 겸업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점을 수시로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이 다양한 직업 능력을 갖춰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 성장 산업으로 옮겨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미래의 또 다른 직업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거군요.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투잡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 1,08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73.8%가 투잡을 할 용의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투잡을 하고 싶은 이유도 물어봤는데요. 절반 이상인 55.6%가 월급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도 넉넉하게 쓰고 싶어서, 노후 대비 및 여유자금 확보 차원에서, 빚 청산과 결혼 자금 등 목돈 마련이 필요해서라는 대답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였네요. 직업이 하나로는 부족해서 투잡으로 추가 수입을 얻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투잡으로 얼마나 더 벌고 있었습니까? 네, 현재 투잡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수입은 월 12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의 87.2%가 직장의 일을 숨기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취업 규칙에서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부업이나 겸업을 하다가 회사에 걸리게 되면 실제로 해고나 정직을 당하게 되는 건가요? 투잡을 하다가 근로자가 해고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은 부업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소송 판결에서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해고 사유를 한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해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투잡을 허용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한국의 인구 구조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경우 이민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노동력 부족 현상은 필연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업과 겸업을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우리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여러 제도들이 아직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은 부족하고요. 노동자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은 마련돼 있지 않아서 개인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투잡을 허용하고 나선 이유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데이터 뉴스 투잡 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분아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